그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보다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는 게 로봇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 규모는 그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규모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 로봇에 전념하고 있는 로보티즈의 대표 사원 김병수입니다. 로보티즈는 현재는 자율주행 로봇에 전념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액추에이터를 기반으로 한 갖가지 솔루션 제공에 힘입어서 지금 메커니즘이 아주 발달돼 있고 IT와도 잘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기능 좋은 자율주행 로봇을 열심히 개발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지향했던 로봇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자라는 그런 취지의 제품들을 만들자는 것이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로봇이란 것은 이제 산업용 로봇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1960년대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고요. 역사가 꽤 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산업용 로봇보다는 서비스 로봇, 인간의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고요. 서비스 로봇은 이제 산업용 로봇과는 달리 인간의 생활 환경에 직접 로봇이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인간을 해하지 않고 그리고 주행이라든지 작업하는 공간이 로봇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최근에 딥러닝을 통해서 사물 인식이라든지 주변 판단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서비스 로봇이 이제 상용화에 가까이 왔다라는 관측들도 많고요. 저희는 개발 도중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이제 곧 로봇 시대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 로봇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서비스 로봇은 흔히 개인 서비스 로봇과 전문 서비스 로봇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서비스 로봇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개개인들이 가정이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전문가들이 쓴다라는 말 그대로의 표현을 또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떤 조건적인 얘기를 드리면 로봇을 이제 조작하는 오퍼레이터가 특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봇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수술 로봇 같으면 의사들이 쓰고 있지 어떤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기계적인 정밀도, 자동화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서 개발이 되어 왔고요. 그것들은 먼저 이제 개인 서비스에 비해서 먼저 상용화에 돌입을 해서 현재 저희는 지금 전문 서비스 로봇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에서 전문 서비스 로봇으로, 그리고 다시 개인 서비스 로봇으로 로봇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 서비스 로봇은 정밀도라든지 어떤 제어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어떤 조작의 교육을 받고 그러지가 않아요. 스마트폰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교육받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즉흥적으로 저희가 로봇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화라든지 어떤 인공지능적인 기능들, 그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요. 최근에 기술들이 이제 주변 기술들이 함께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서비스 로봇 시대로 저희는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엔 강아지 형태, 또 배송 형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도 상용화가 빠르게 되고 있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로봇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로봇 시장을 많이 주도를 해 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중국이 이제 IT와 인공지능 쪽을 독립적으로 진행한 어떤 그런 터반에 힘입어서 중국이 로봇 쪽으로 굉장히 부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독일, 일본은 기계적인 정밀도 자동화에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IT 강국이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IT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아마 미국,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쪽에 강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IT와 접목된 형태의 서비스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배송 로봇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통신이 많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은 배달, 음식 배달 같은 것들을 거의 24시간 어디서 공원이나 어디서도 다 이렇게 시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IT가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로봇을 잘 키우는 것이 한국의 경쟁력에 함께 부합해서 로봇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로봇 시장이 최근까지도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많이 발전되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것의 어떤 그 흐름을 탁 깨고 나왔던 게 처음에는 청소 로봇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칼이라는 회사의 그 수술 로봇이죠. 다빈치라는 로봇이 나왔는데, 그 로봇이 가장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고요. 원격에서의 진료라는 측면에서 또 상당히 인류애적인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 로봇을 이제는 어떤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 로봇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그 로봇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인지하고 믿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 수술 로봇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터페이스에 있어서의 AI 기능이 로봇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휴머노이드라든지 어떤 강아지 형태의 로봇이 형화가 금방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챗GPT 같은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인터페이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이 이제 로봇 같으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는 그냥 신비 효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치는 일단은 스마트폰이 있고 IT 기기들과 익숙한 소통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봇은 저는 부가가치를 분명히 숫자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적인 로봇들이 먼저 다가올 것으로 보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휠 기반의 로봇이 먼저 일상생활에 파고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제 위기에 직면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솔루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유용한 만큼 또 위험한 요소도 있고, 행정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장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봇에 대한 도입일 것이고요. 소상공인들, 사장님들이 사실 사람 고용하는 문제를 비용 문제로 생각하시지 않고요. 그것도 물론 이제 부담이지만 그 외에 신경 써야 될 너무 많은 요소들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로봇 도입으로서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잘 안 될 것 같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로봇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한데, 저희 그 자율주행 로봇만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시행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꽤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응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이제 여러 군데의 부처가 함께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위기를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업적으로는 큰 기회가 될 것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종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좀 뭔가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접목할 수 있는 로봇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봇과 사람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협동 로봇이 그 개념이고요. 그것은 이제 좀 지능이 어느 정도는 있고 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기력이 좀 쇠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로봇이 이제 그 콜라보를 하면은 좋은 기능을 많이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 분야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의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정확하게 어떤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거는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이겠죠.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인데 세간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고요. 그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보다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는 게 로봇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자동차만큼 무게나 규모 면에서 이렇게 위험하지가 않고요. 속도도 이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정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면에서, 그리고 뭐 그거와 이제 수반되는 뭐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과의 연동에 있어서 오히려 자율주행 그 자동차보다 로봇이 먼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 규모는 뭐 그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규모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로봇 산업에도 주목하시고 어떤 투자 준비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